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또 이제 원조 파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편선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월수팀, 뭐 화목금인데 또 원조 파이터 또 우대상으로 주 3회 출연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님과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도 수급 동향을 살펴봐야겠죠.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요. 항상 저도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어느 날보다 색깔 찾기가 색깔 찾기가 불가능했고 확실히 수급에 어떤 섹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국인의 순위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쌍방울, 삼성전자, 한화생명, 신성통상 순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T사이언티픽, 영진약품, 삼원네트워크스, 한국카본 정도를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1라운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네, 1라운드의 대결 성우 하이텍과 진에어가 만났습니다. 뭔가 이제 하늘과 자동차의 대결, 비행기와 자동차의 대결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최근 들어보면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지금 좋은 퍼포먼스, 좋은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섹터든 잘 가는 와중에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두 기업 모두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이제 동시에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자동차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 빠르게 회복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한 모습.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당연히 테슬라가 굉장히 대장의 역할을 또 차지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가져와서 봤을 때 자동차 쪽을 보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성우하이텍, 진에어 현재 위치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노려봄직한 섹터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우하이텍과 진에어의 1라운드 대결,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1라운드 승자 외국인의 선택 성우하이텍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성우하이텍이 흐름이 괜찮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두 기업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를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면서 일단 진에어보다 성우하이텍을 좀 먼저 이제 탑픽으로 삼은 것은 일단 두 종목 모두 현재가 중요하냐 아니면 미래가 중요하냐 이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당연히 미래 모멘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성우하이텍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재도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가 찍히고 있고 미래에도 당연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 게임 혹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성우하이텍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올해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친환경차 모멘텀 1월 첫 거래일부터 테슬라 혹은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혹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친환경차, 특히 친환경차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기아 이쪽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성우하이텍이 작년 2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즉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도 빠지지 않고 지금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또 세운 만큼 지금도 좋고요. 저는 올 한 해 하반기까지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에 관련된 이 투자 펀더멘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친환경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것이 가장 또 강해 보이는데 우리 시장 자동차 부품 정말 달려야 되고 자동차 주도 달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우하이텍의 가격 전략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지수가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좀 지루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기대감을 줬다가 실망감을 계속 안겨줬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의 이 상승이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네요. 뭐냐면 그동안에는요 모든 상승이 이평선 아래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평선 아래에서. 그런데 이번에 상승은요 정말 오랜만에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한 위에서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것에서 정말 의미 있는 지금 장대 양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추세라면 뭐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인 8,0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요. 5,000원이라는 가격대 12월 달에 이 박스 하단을 좀 기록했던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뭐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또 굉장히 지루한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성화이텍처럼 자동차 부품, 자동차 섹터 관련 종목들이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안 좋을 수는 없는데요. 차트상으로만 봐도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 위치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화이텍 우선 목표가 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000원 선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급 파이터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뭔가 자극을 받으셨나요? 글자 수를 맞춰오셨습니다. 제이콘텐트리와 우리금융지주 6글자의 종목들이 만났습니다. 제이콘텐트리와 우리금융지주 업종 다른데요. 제이콘텐트리 어제 파이터가 가져왔던 어제 종목입니다. 이제 대표님이 이제 가지고 온 제이콘텐트리인데 어제 가져왔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을 가져올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일단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이콘텐트리도 지금 위치에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일단 불과 일주일 전 작년이죠. 그리고 불과 한 달 전 4분기에 이 금융지주사들의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 메이저 주체들의 조금은 이제 실망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금융지주사 이쪽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제이콘텐트리, 우리금융지주 이쪽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우리금융지주, 제이콘텐트리 어떻게 보면 이틀 연속 지금 수급 파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2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제이콘텐트리는 이틀 연속 2연승 지금 달리고 있네요. 어제 설명을 디테일하게 또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제가 어제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이콘텐트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우리금융지주는 왜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메이저 주체들이 수급이 좀 강했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좀 약해졌고 주가도 왜 조정을 보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지주사 기업들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트레이딩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3분기, 4분기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올해 또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여타 섹터들이 보였던 등락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메리트가 연초에는 그렇게 크지 않기에 수급의 부재가 조금은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여전히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이콘텐트리가 이 설광하라고 하는 작품이 작년 4분기에 조금은 이제 노이즈가 있는 현재도 지금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그 작품을 걷어내고 본업을 놓게 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 전기차도 있었고 뭐 많은 섹터들이 있었지만 이 OTT 향에 대한 섹터도 정말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 또 이제 최근에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 우리나라 K 지금 컨텐츠들이 지금 글로벌 OTT 업체들의 항상 순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보게 된다면 네. 올 한 해에도 당연히 컨텐츠 제작 업체들 충분히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네. 대신에 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극장도 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극장가의 회복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지만 지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극장가의 회복 속도에 그렇죠. 따라서 주가의 탄력성에 조금은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네. 올 한 해 제 콘텐츠들이 저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메가박스가 또 제이 콘텐츠와 연결이 되어 있죠. 영화관 실적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이틀 연속 제이 콘텐츠 얘기를 들어보니 역시 원조 파이터는 다릅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딱딱 들어오는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또 비교해 볼 것은 바로 가격 전략일 것 같은데 자 목표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제 콘텐츠들이 주가가 더 가겠다라는 저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위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종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작품 하나가 좀 노이즈가 일어나기 전 가격대인 8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주게 된다면 그 이상도 저는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조금 밀렸을 경우에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최근 이제 바닥을 잡아줬던 가격대거든요. 근데 이 5만 원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8만 원입니다. 어제 이 송도영 대표, 송파이터의 목표가가 7만 원이었거든요. 조금 더 포부가 큰 것으로 제가 김태형 팀장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대신 어제와는 동일하다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김태성 팀장 새해 첫 공략주죠.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으로 가져왔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T-플렉스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게 또 오늘 플렉스가 되는 종목이어야 되거든요. 네. 개별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플렉스 하려면 당연히 수익률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탄력적으로 또 움직여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원자재를 또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여겨보는 원자재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켈, 두 번째는 히토류. 일단 이 두 원자재 광물 자체가 모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고품질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만큼 계속해서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T플렉스라는 기업에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니켈도 니켈이지만 이토류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 혹은 2주 전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이 히토류 광물 자원을 국유화를 좀 진행을 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히토류를 무기화로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확률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저는 T플렉스가 받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T플렉스를 관심 있게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플렉스 일단은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모멘터, 펀더멘털 플렉스도 하고 있거든요. 이 T플렉스가 가격 전략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는데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T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세를 냈다가 잠시 쉬었다가 거래 없이 조정이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등락률이 좀 있긴 했지만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의 종가에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500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최근에 박스권 이탈이기도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상한가의 시초 가격이기도 한 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가는 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플렉스 손절가부터 말씀드릴게요. 4,000원이고요. 목표가 5,500원 전고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